안녕하세요. 익스문해력 학습 진행 과정 교육을 맡게 된 시스템 관리팀 임주현입니다. 오늘은 수업 구성의 핵심인 독해훈련, 종합어휘장, 요약 서술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읽고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독해훈련, 언어의 기초를 탄탄히 쌓는 종합어휘장,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완성하는 요약 서술까지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된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각 구간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지, 그리고 지도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해훈련은 총 9개의 구간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 단계는 제목 읽기와 어휘 확인으로 구성됩니다. 독해력 강화 단계는 지문 읽기, 문제 확인, 다시 읽기, 문제풀이, 정보 처리로 이어지고, 다지기 단계는 줄거리 순서와 어휘 문제로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읽고, 확인하고, 다시 읽고 정리한다입니다. 이러한 반복 구조가 독해력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각 구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단계별 진행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익스문해력은 1권부터 15권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1에서 5권이 A단계, 6에서 10권이 B단계, 11에서 15권이 C단계입니다. A단계와 BC단계는 진행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A단계의 흐름을 보시면 제목 읽기부터 어휘 문제까지 9개 구간이 모두 순서대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A단계에서는 다시 읽기가 매 차시 필수로 진행되는데 읽기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지문 읽기에서는 그림과 함께 큰 글자로 구성된 지문을 읽고 다시 읽기에서는 그림 없이 글자 크기가 줄어든 지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로 반복해서 읽으면서 학생들은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독서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BC 단계에서는 흐름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문 읽기에서 제한 시간을 초과하거나 문제 확인에서 모르는 문제가 기준 이상일 때, 문제 풀이에서 오답 개수가 기준 이상일 때만 다시 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조건에서만 다시 읽기가 진행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글을 처음부터 집중해서 읽는 능동적인 독해 습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각 구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제목 읽기입니다. 제목 읽기 구간은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보는 구간인데요. 만약 사람 이름이 제목이라면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지, 특정 사건이 제목이라면 원인과 결과가 무엇일지, 추상적인 제목이라면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기 전에 생각을 미리 일깨워두면 지문을 읽을 때 내용이 훨씬 잘 들어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읽는 것과 어떤 내용일지 예측하고 읽는 것은 집중도와 이해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목 읽기는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읽기 집중도와 사고력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입니다. 다음은 어휘 확인입니다. 지문에 등장하는 핵심 어휘의 뜻을 읽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어휘를 모르는 상태로 지문을 읽게 되면 뜻을 해석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어휘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해 속도와 정확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제목 읽기와 어휘 확인 두 구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읽기 전에 뇌를 글에 맞게 준비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이 목적 정독의 시작이자 이후 모든 구간의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독해력 강화 단계입니다. 지문 읽기에서는 바른 자세로 앉은 후 화면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지문을 읽습니다. 지문을 다 읽으면 완료 버튼을 눌러 다음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A단계는 목표 시간 3분 내에 지문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BC단계는 제한 시간 3분 내에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문 읽기가 평가나 탈락을 위한 구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 시간이나 제한 시간 안에 지문을 다 읽지 못해도 학습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 구간의 목적은 학생의 읽기 습관을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지문을 끝까지 읽는 데 걸린 소요 시간이 기록되고 이 데이터는 결과지에 분당 글자 수 형태로 표시됩니다. 이는 학생의 읽기 습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익스 문해력에서는 지문을 읽은 뒤 바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재에 문제풀이 페이지를 펼친 뒤 문제의 질문을 밑줄을 그으며 마음속으로 읽습니다. 핵심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잘 모르겠는 문제에는 별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 별 표시한 문제의 번호를 화면에서 선택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보기는 읽지 않고 질문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이 문제는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어렵다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메타인지 훈련 과정입니다. 보기부터 먼저 읽거나 감으로 답을 고르는 습관보다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쌓일수록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문제 확인 구간에서는 모르는 문제 개수에 따라 다시 읽기 여부가 결정됩니다. A단계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없어도 다시 읽기를 필수로 진행하고 BC단계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한 개 이상일 때 다시 읽기로 넘어갑니다. 이때 추론 비판 문제는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를 확인한 후 지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다시 읽기는 제한 시간이 있는 구간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차시의 학습이 종료됩니다. A단계에서는 다시 읽기가 매 차시 필수로 진행됩니다. 지문 읽기에서 그림과 큰 글자로 내용을 익혔다면 다시 읽기에서는 그림 없이 글자 크기가 줄어든 지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그림의 도움 없이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독서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1단계의 제한 시간은 2분 40초입니다. 반면 BC단계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만 다시 읽기가 진행됩니다. 지문 읽기에서 제한 시간을 초과하거나 문제 확인에서 모르는 문제가 기준 이상일 때, 문제 풀이에서 오답이 기준 이상일 때만 다시 읽기로 넘어가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제한 시간은 B단계 2분 50초, C단계 3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기를 마친 후 문제 확인을 한 번 더 진행합니다. 2차 문제 확인은 다시 읽기를 진행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단계는 매 차시 진행되며 BC단계는 다시 읽기 조건에 해당할 때만 진행됩니다. 처음에 별 표시했던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서 이해가 된 문제는 별 표시를 지우고 여전히 모르는 문제는 그대로 둡니다. 다시 읽기 이후에도 별 표시된 문제 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차시의 학습이 종료됩니다. 기준은 A단계 1에서 5권은 BC단계 6에서 8권, A단계 1에서 5권과 BC단계 6에서 8권은 모르는 문제가 2개 이상일 때, 9에서 15권은 모르는 문제가 1개 이상일 때입니다. 문제풀이 구간에서는 먼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고 교재에 표시한 답을 화면에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모든 문항에 답을 입력해야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항 수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차 늘어납니다. A단계에서 6문항으로 시작해 C단계에서는 최대 10문항까지 확대됩니다. 문제 유형 역시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A단계는 사실 문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B단계는 추론 문제, C단계는 비판 문제가 추가되어 사고의 수준을 자연스럽게
넓혀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문항 구성과 탈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1에서 3권은 사실 문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답이 2개 이상이면 해당 차시의 학습이 종료됩니다. 4에서 5번부터는 사실적 추론 1문항이 추가되어 총 7문항이 출제되고 탈락 기준은 동일하게 오답 2개 이상입니다. B단계 6에서 8권은 사실 6문항과 사실적 추론 2문항으로 총 8문항이 출제되며 오답이 2개 이상이면 학습이 종료됩니다. 9에서 10권은 추론 문항 1개가 추가되어 총 9문항이 출제되고 오답이 1개만 나와도 학습이 종료됩니다. 단 추론 문항은 탈락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C단계 11에서 15권은 사실 6문항, 사실적 추론 2문항, 추론 1문항에 비판 1문항까지 더해 총 10문항이 출제됩니다. 여기서는 오답이 1개만 나와도 학습이 종료되며 추론과 비판 문항은 탈락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정보 처리 구간입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 중 하나는 글을 읽었지만 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맞췄더라도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 처리는 바로 이 부분을 훈련하는 구간입니다. 문제의 답이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근거가 되는 문장을 직접 찾아 표시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재의 문제풀이 페이지를 펼치고 1번 문제와 내가 선택한 답을 확인합니다. 이후 지문에서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아 밑줄을 긋고 해당 문제의 번호를 적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정보 처리를 완료하면 모범 답안이 제공되어 자신이 찾은 근거가 맞는지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반복하면 지문에서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직관력이 길러집니다. 이 능력이 바로 국어 시험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입니다. 학부모 상담에서 읽었는데 왜 문제를 못 푸냐는 질문이 나오면 이 구간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지기 단계입니다. 줄거리 순서는 지문의 핵심 내용을 담은 5개의 문장을 보고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순서대로 배열하는 구간입니다. 먼저 교재의 줄거리 순서 페이지에 번호를 적고 화면에서 숫자를 드래그해 교재에 적은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글의 전체 흐름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는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내용을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자연스럽게 요약서술로 연결됩니다. 마지막 구간입니다. 어휘 문제는 어휘 확인 구간에서 익혔던 어휘들이 실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문제 유형은 빈칸 채우기와 OX 맞히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의 어휘력은 단순히 뜻만 아는 수준을 넘어 문맥 속에서 어휘를 이해하고 실제 활용하는 능력까지 확장됩니다. 이렇게 어휘 문제까지 완료하면 독해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익스 문해력에서는 학생의 훈련 결과에 따라 테라피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테라피의 종류는 독해 테라피와 정독 테라피 2가지입니다. 먼저 독해 테라피는 지문 읽기와 다시 읽기에서 제한 시간을 연속으로 초과한 경우 다음 차시 시작 전에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학생의 목표 읽기 속도에 맞춰 음영과 밑줄이 표시되어 적절한 읽기 속도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독 테라피는 문제 확인이나 문제 풀이에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제공됩니다. 이전 차시에서 틀렸던 문제를 다음 차시 시작 전에 다시 확인하며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돕습니다. 2가지 테라피 모두 선생님이 따로 개입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고 다음 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다음은 종합어휘장입니다. 독해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강의 안에 어휘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어휘장은 오늘의 어휘, 아는 어휘, 모르는 어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어휘에서는 각 강의 어휘 문제 구간에서 틀린 어휘를 모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공한 강을 기준으로 최대 3개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놓친 어휘를 바로 복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는 어휘와 모르는 어휘는 지금까지 학습한 어휘가 전부 누적되는 커다란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 구간이나 종합어휘장에서 어휘 문제를 풀면 맞힌 어휘는 아는 어휘에, 틀린 어휘는 모르는 어휘에 자동으로 담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영역에서는 테마별 학습이 가능합니다. 아는 어휘는 최근 마친 어휘나 추천 어휘, 모르는 어휘는 최근 틀린 어휘나 치약 어휘 등이 테마로 제공됩니다. 테마 학습은 관련된 어휘가 10개 이상 모여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원하는 어휘를 직접 골라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어휘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뜻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휘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실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어휘장의 문제 유형은 어휘마다 다르게 출제됩니다. 문제 유형은 크게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정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보는 적용, 문장의 맥락 안에서 알맞은 어휘를 고르는 문맥, 어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관계 4가지입니다. 이렇게 유형을 나눈 이유는 단순 암기로 해결되는 어휘도 있지만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어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형을 다르게 구성했기 때문에 학생의 어휘력은 단순 암기를 넘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어휘 학습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살펴보기에서는 어휘의 뜻과 예문을 확인합니다. 집중학습에서는 그 뜻을 바탕으로 예문을 작성하는데 이 과정이 종합어휘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뜻을 읽는 것과 직접 문장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 말로 문장을 만들어 봐야 그 어휘가 진짜 자신의 것이 됩니다. 혼자 작성하기 어려우면 힌트 보기를 참고할 수 있고 저장 후에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풀기에서는 앞서 배운 어휘를 바탕으로 어휘당 2문제씩 랜덤으로 출제됩니다. 문제는 4가지 유형 중 해당 어휘에 맞는 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히 맞고 틀리는 것을 넘어 그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고 쓰고 풀어보는 3단계가 하나의 어휘 안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학습한 어휘가 훨씬 오래 더 깊이 기억에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서술입니다. 읽고 이해하고 어휘를 익혔다면 이제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내는 단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내용을 써보라고 하면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능력은 별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약서술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요약서술은 관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준이 올라갑니다. 1에서 3번에서는 핵심어를 활용하여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처음부터 긴 글을 쓰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힘부터 기르는 단계입니다. 4에서 5번에서는 접속어를 사용해 2문장 이상을 연결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며 쓰는 훈련입니다. 6에서 10권에서는 처음, 가운데, 끝의 구조로 바탕으로 한 편의 요약글을 완성합니다. 글 전체의 흐름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단계입니다.
11에서 15권에서는 글의 내용에 나만의 관점을 더해 비판적으로 씁니다. 단순 요약을 넘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까지 확장하는 동기입니다. 쓰기는 갑자기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 문장에서 시작해 여러 문장을 연결하고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관점을 더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쌓일수록 서술형과 논술에 대한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쓰기 실력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요약서술도 어휘장처럼 독해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강의 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에서는 최근 학습한 강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요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에 표시되지 않는 강은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고 요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식은 2가지입니다. 양식지에 직접 손으로 작성한 뒤 사진으로 업로드하거나 태블릿에서 키보드로 입력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쓴 요약을 제출하면 AI 피드백이 즉시 제공됩니다. 문장의 완성도와 핵심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모범 답안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약 서술의 진짜 훈련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처음 쓴 요약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AI 피드백과 모범 답안을 보면서 자신의 글을 직접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자신이 놓친 핵심이나 더 적절한 표현을 확인하고 그것을 반영해 다시 글을 씁니다. 글쓰기 실력은 한 번 쓰는 것보다 고치고 다시 쓰는 과정에서 훨씬 빠르게 성장합니다. 내가 쓴 글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처음부터 핵심을 잡아 쓰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즉, 선생님이 일일이 첨삭하지 않아도 학생 스스로 글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진행 방식 위주로 설명드렸고, 실제 화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4차 교육에서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독해훈련 구간은 읽고 확인하고 다시 읽고 정리하는 반복 과정을 통해서 메타인지와 직관력, 구조적 이해를 함께 기르는 훈련입니다. 학습 결과에 따라 독해 테라피와 정독 테라피가 자동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이 막힌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종합어휘장은 틀린 어휘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하고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휘력을 입체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요약서술은 읽기와 이해를 표현으로 연결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AI 피드백과 단계별 빌드업 구조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익스 문해력은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해 훈련으로 이해하고 종합어휘장으로 언어를 쌓고 요약서 술로 표현까지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이 익스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